사실 이 해외 투자 붐의 어떤 가장 그 뭐라 그럴까 열풍의 그 석유를 끼얹은 거는 결국 테슬라잖아요. 맞습니다. 네, 테슬라에 대한 뭐 테슬라로 돈 벌었다는 사람이 워낙 많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막 너도 나도 테슬라 그리고 또 이 CEO의 역량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예, CEO가 워낙 그 뭐라 그럴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사람들 투자자들의 마음을 이끌고 네. 그렇게 비전을 심어주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테슬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는데 지금 많이 올랐죠. 작년에 비해서도 거의 몇 배 이상 올랐나요? 그렇죠. 지금? 뭐 중간에 한번 액면 분할을 5대 1로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만 따져본다면 주가가 거의 3,000불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상당히 많이 오른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뭐 보통 만슬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만 불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는 분도 있고. 분할 전 기준으로 그렇죠. 만불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지금보다 시총이 몇 배 더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른 상황에서도 이 테슬라 우리가 더 투자할 만한 어떤 메리트가 있나요? 저는 매력이 좀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그 블랙록 레리 핑크 회장이 ESG에 최적화된 회사가 바로 이 테슬라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뒤에서 이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자료화면 중에 지금 한번 보시면 지금 자료화면에 나가는 분이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 창업자 겸 현재 CEO를 하고 있는 캐서린 우드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일단 이제 올 연초에 CNBC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이제 올 연초에 액면 분할하기 전이기 때문에 대략 한 $500 정도였고 방금 대표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액면 분할전 기준으로 $10,000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분이 얘기했던 게 이제 가게 되면 한 $6,000 정도다. 그러면 저 $6,000 기준으로 보면 현재 테슬라 시가총액이 $1조 들어가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한 $6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거 같은 경우에는 액면 분할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1,200 정도의 목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의 50% 정도 일단 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ESG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가 그 저희 아이언맨의 롤모델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혁신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실제로 현실에서도 그런 혁신적인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현재 뭐 테슬라의 전기차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런 전기차들이 현재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프리미엄을 좀 분명히 받고 있고 그리고 테슬라의 모태는 이 전기차 쪽이 아니라 원래는 이제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쪽이었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붙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긍정적인 좀 이슈가 있었죠. 긍정적인 이슈가 바로 S&P 500에 편입이 되는 그런 거였고요. 그리고 작년 3분기 이후부터 작년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부터 테슬라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점이 바로 테슬라의 모델 3가 나오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모델 S나 모델 X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프리미엄 쪽이 좀 맞춰져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대중형 그러니까 시장을 크게 좀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나오면서 주가에 상당한 좀 프리미엄이 좀 형성이 됐고 실제로 매 분기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들을 발표하면서 그걸 검증을 했다는 거죠. 네, 검증을 했다고 하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많은 관심들을 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인 부분들도 많은데 또 이제 다른 쪽 사이드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일단 테슬라의 이익률 자체가 과연 지금의 주가를 설명할 만큼 높은 것이냐. 그것도 지금의 대부분의 이익은 뭐 탄소 배출권이라든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 자동차를 통해서 발생되는 이득이 아니잖아요. 네. 두 번째, 과연 모든 세계 글로벌리 그 메이커들, 자동차 메이커들이 보고만 있을 것이냐. 지금 이미 속속 진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기 자동차라는 분야에서도 상당한 그 어떤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시장을 뺏기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의 주가는 뭔가 그 CEO의 어떤 뭐라 그럴까 역량, 그
뭐라 그러죠? 이 퍼포먼스 네. 예, 뭐라 그래요? 이 약간 스타성에 기인한 우리의 시장의 버블 아니냐? 예,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CEO 리스크가 있었죠. 네. 일론 머스크가 이제 미디어에 나와서 그때 이제 대마 흡입하면서 그런 이슈도 있었고, 우리 테슬라 주가는 너무 비싸다. 이런 이슈들도 있었고, 이제 그러면서 실제로 미국 그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벌금을 맞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 적도 있었죠. 근데 실제로 보면 그런 이슈들이 불거졌을 때, 테슬라 주가가 가장 좀 저점이었다. 항상 그 시점마다 그랬던 적이 있고요.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쟁의 격화, 물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우리나라의 현대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이제 유럽의 폭스바겐도 마찬가지고, 이제 앞으로 본물듯이 모델들이 출시가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좀 한 가지 참고해야 될 게 선도 효과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전기차 시장의 개화 자체는 테슬라가 일단 열었고, 거기에 대한 브랜드 로열티가 좀 상당히 높다라고 좀 평가를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직 이 전기차 시장 자체가 이제 막 개화의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한 규모의 경제 영역에 들어오진 않았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제대로 된 이제 실적도 내고 있지 못하고, 실제 자동차 회사이면 자동차를 팔아서 이익을 남겨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이제 올해부터 뭔가 가시적으로 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모델 3가 하나의 좀 기폭제가 됐던 것처럼 지금 이제 모델 Y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고, 또는 미국을 떠나서 유럽과 중국, 심지어 지금 국내에도 그런 생산 공장을 좀 만들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다양한 지역에서의 활발한 생산 캐파 증가, 이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긍정적인 사이드에서 테슬라 팬분들, 주주분들이 기대하는 거는 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이슈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플랫폼 기업이라는 게 결국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성공적으로 뭔가 되는 기술의 혁신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정도 되기까지의 어떤 우여곡절이 장난이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냐면 자기 생명을 맡기고 우리가 차를 운전을 기계한테 맡기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 되려면 정말 엄청난 그 안전성이 담보가 돼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네, 있고요. 네. 그 AI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네. 뭐 제가 테슬라 예찬론자는 아니거든요. 테슬라 예찬론자는 아닌데, 어찌됐건 제가 스터디하고 서칭한 부분과 관련해서 공유를 해드리자면, 이제 흔히들 그 셀프 드라이빙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네,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해서 이제 FSD라고 하는 건데,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뭐 현대 기아도 마찬가지고 폭스바겐도 마찬가지고 향후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인프라 자체가 상당히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되고, 관련 제반 여건들이 이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보면 테슬라 차량을 타고 있는 젊은 청년들인데 그 자율주행 모드 켜놓고 안에서 술판 벌리고 뭐 그런 경우들도 있었는데, 뭐 차는 워낙 그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검증은 현재까지 이제 베타 서비스거든요. 여기에 대한 검증은 계속해서 좀 하고 있다. 하지만 자율주행과 관련한 기술을 지금 다른 여타의 경쟁업체들과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테슬라가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은 앞서 있다라고 현재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가 뭔가 허황된 걸 얘기를 했는데 그게 한 2, 3년 후에는 이루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당장 그러한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는 것처럼 그러한 자율주행이 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그런 것들이 한 3년에서 5년 내에는 열리기 시작할 거다라고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결론적으로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의 주가, 지금 또 요 최근에 S&P 500에 합류되면서 이제 또 많이 올랐잖아요. 네. 지금이라도 매수의 관점으로 지켜볼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S&P 500에 이제 편입되는 시점이 12월 21일이거든요. 제가 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시면 네. 이게 지금 테슬라의 주가 추이를 제가 나타낸 건데 2010년 상장한 이후에 쭉 나타낸 거거든요. 이게 어쨌든 액면 분할을 이제 반영한 주가이기 때문에 좀 보시면 실제로 테슬라 주가가 급격하게 이제 올라가는 시점이 2019년 3분기 실적 발표가 난 10월 이후부터 저렇게 좀 급격하게 좀 올라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9월 달에 500불 때까지 올라갔다가 도로 한 400불 때까지 이제 20% 정도 조정이 나오는 국면에서 이슈가 됐던 게 이제 S&P 500에 이제 편입이 실패했다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 이제 12월 달에 S&P 500에 편입이 됐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신고가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이 S&P 500을 이제 추종하는 자금이 대략 한 5조 달러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제 기준으로 테슬라가 미국 시장에서 6번째로 시가총액 가장 큰 기업으로 올라섰거든요. 올라섰다라고 보면 12월 21일에 단순하게 이 S&P 500을 추종하는 자금만 대략 한 400억 달러 정도가 유입될 수 있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저렇게 올라가는 것들은 이제 여러 뭐 투자자들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현재 액티브 펀드 자체가 이제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패시브 자금이 자동적으로 좀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일단 그 이벤트 직전까지는 일단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우리 보통 목표 주가 같은 거 있잖아요. 혹은 뭐 기대 수익률 이런 걸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이거 어떤 분들은 이거 하면 뭐 안 판다. 뭐죠? 그 모든 게 될 때까지, 진짜 만슬라 될 때까지. 네.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서린 우드 대표 같은 경우가 시총 1조 달러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총 1조 달러를 달성하고 있는 미국 기업이 세 군데밖에 없거든요. 애플하고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슬라가 과연 네 번째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S&P 500에 편입이 되면서 이제 수급적인 이슈들이 좀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테슬라가 이제 규모의 경제권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탄소 배출권에서의 이익뿐만이 아니라 실제 자동차를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아까 플랫폼과 관련한 얘기를 하셨는데, 자율주행과 관련한 플랫폼, 그런 부분들이 좀 향후에 추가적으로 좀 더 많이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좀 남아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아직도 상승 모멘텀 좀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래도 1조 달러 고진 한번 가지 지금 시총이 몇 조? 600억 달러. 600억 달러. 네. 많이 남았네요. 10배 이상. 6천억 달러죠. 6천억 달러.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네. 네, 6천억 달러죠. 아직은 그래도 몇십 프로 더 올라갈 수 네. 있는 가능성이 있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테슬라가 뜨면서 같이 덩달아면서 비교 대상으로 떴던 그 니콜라. 근데 이제 사기 논란이 좀 있었죠. 네, 그렇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좀 요즘은 좀 조용하던데. 뭐 일단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수소 기반의 이제 연료 전지 상용차를 이제 만드는 회사였고, 이제 스펙 합병하면서 주가가 큰 폭이 올랐고, 또 이제 거기에 투자한 국내 기업들이 좀 관심을 받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흔히들 이제 공매도 세력이라고 하는 쪽에서 그런 사기 논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 결국에는 이제 중간에 실제로 이 니콜라 같은 경우가 그러한 기술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좌지우지하고 차치하고, 일단 원래 니콜라와 협력을 하려고 했던 몇몇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니콜라가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차체를 만드는 회사, 그리고 거기에 엔진을 넣는 회사, 뭐 이런 회사들과 제휴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회사가 이제 GM이었었고. 그랬죠. 네, 근데 이제 GM이 거기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의사결정을 이제 드랍을 시켰죠. 이제 드랍을 시키면서 이제 니콜라가 뭐 지금 상장 이후에 가장 이제 저점 부분까지 좀 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실제로 이제 일부 이제 시장에서는 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니콜라가 제시한 방향성은 맞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거든요. 이제 준비한 자료 화면을 좀 한번 보시면 실제 이제 우리가 전기차와 수소차를 흔히들 이제 친환경차라고 하고 향후에 현재 내연기관차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차종을 좀 뽑고 있는데 얘네들의 이제 비용 대비 주행 가능 거리를 좀 한번 살펴봤을 때 이제 그걸 우리가 코스트 페리티라고 하는데 전기차와 수소차를 봤을 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승용차에 좀 더 최적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네. 주행 가는 거리가 현재서 한 500에서 700km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연기관차 즉 휘발유나 경유차 같은 경우가 기름을 가득 채웠을 때 주행 가능한 거리가 한 그 정도 수준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지난 9월 달에 배터리 데이를 가지면서 얘기했던 게 내연기관차만큼 낮추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차량 가격을 그래서 내연기관차 시장을 좀 빠르게 잠식하겠다라고 했던 게 이제 저런 승용 쪽에 포커스를 좀 맞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여줬던 게 그 니콜라 1이라고 해서 트럭이었죠. 네. 네. 트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행 가는 거리가 뭐 수십만 킬로 정도 해야 되는 게 상당히 승용차보다 훨씬 더 가혹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니콜라가 제시한 수소 연료 전지 기반의 상용차가 전기차 대비 훨씬 더 코스트 페리티 측면에서 효율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니콜라 이슈 같은 경우가 일단은 지금 예전에 그 테슬라가 처음에 그 전기차를 만들 때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과도기적인 좀 과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적어도 이 수소차 관련해서는 뭐 니콜라도 한번 크게 이슈를 좀 만들어 주긴 했지만 국내 기업 특히 이제 현대차죠. 관련한 기술력도 상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니콜라 같은 경우는 그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술력을 보여줬는데 니콜라는 그걸 못 보여줬다가 이제 지금 핵심 이슈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자신감 있게 계속 그 어떤 상황들을 끌고 왔는데 여기에 창업자는 물러났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약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시장의 의견이 대부분이죠.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일단 트레버 밀튼이라고 하는 이 니콜라 CEO 자체가 이제 현업에서 이제 물러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핵심 동력이 이제 없어졌죠, 솔직히. 그래서 이제 이 니콜라 이슈는 이제 신기루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궁극적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성은 제시해 주는 데에 일단 그 정도 수준만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니, 그 보니까 아직도 그 니콜라, 그 테슬라의 경우를 그 생각하시면서 네. 니콜라에서 내일이 있을 거야. 막 이렇게 그 존버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한국 분들 가운데서. 네, 실제로 니콜라 같은 경우도 3분기에도 많이들 사셨어요. 뒤에 제가 표를 준비하긴 했는데 3분기에도 좀 많이 사셨고 국내 투자자분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테슬라에 비추어서 좀 많은 비중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하여튼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될 텐데 이거 또 잘못되면 피해자가 또 너무 많이 생기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이제 테슬라의 어떤 미래를 믿는 분이라면 그 미래는 믿겠으나 지금의 가격은 좀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은 또 따로 있을까요? 네, 뭐 제가 실제로 테슬라 가격이 올해 작년부터 크게 올라오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대안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했었던 ETF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국내에도 2차 전지와 관련한 또는 배터리와 관련한 ETF들이 좀 많이 있기는 한데 제가 준비한 화면을 좀 보시면 일단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2차 전지 그리고 배터리 ETF가 LIT라고 하는 게 있고요. 지금 이 내용들을 좀 한번 보시면 이제 뭐 섹터를 보시는 것보다 어떤 종목들을 좀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ETF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쪽이 좀 더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는 ETF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여기 가장 많은 비중을 갖고 있는 게 엘버말이라고 해서 미국의 리튬 광산, 그러니까 리튬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이런 회사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테슬라도 같이 들어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좀 볼 수가 있는 게 결국에는 저희가 아까 그 앞으로 전기차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시장이 경쟁이 치열해지지 않을 거냐라고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다면 전통적인 자동차 메이커들도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 그렇다면 현대 기아차라든지 폭스바겐이라든지 도요타나 닛산, 뭐 포드, GM 이런 회사들이 편입되어 있는 ETF가 없느냐라고 했을 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것 중에 CARG라고 해서 CARS라고 하는 ETF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순수하게 자동차 만드는 OEM사들이 100% 다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사랑하는 브랜드가 다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뭐 다임러라든지 테슬라라든지 뭐 폭스바겐도 들어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약간 테슬라나 이런 쪽이 좀 더 가격 상승이나 이런 부분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향후에 전통적인 자동차 메이커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재생 차, 친환경 차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을 해 나갈 거다라고 그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신다면 이런 카즈라고 하는 ETF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저희 오늘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네,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아크 이노베이션 ETF라고 하는 ARKK라고 하는 ETF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 또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여기에는 비단 자동차, 그러니까 전기차나 수소차 쪽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향후 미래를 바꿀 기술들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좀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뭐 제약이라든지 기계라든지 뭐 이런 쪽에 많이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뭐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테슬라이고요. 그래서 네. 아까 뭐 캐서린 우드 대표도 테슬라에 대해서 좀 불리시하게 얘기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이 밑에 크리스피라고 하는 게 이제 크리스퍼 9이라고 해서 카스9이라고 해서 우리가 유전자 가위를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여기 옆에 있는 뭐 텔리닥 이런 회사들은 원격 의료와 관련한, 이번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미국에서 가장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인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테슬라에 직접 투자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라고 하면 뭐 가격적으로나 또는 포트폴리오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방금 말씀드린 요 세 개의 ETF도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국내 투자자들 가운데서는 이 테슬라의 그 경쟁력을 좀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는 기업으로 우리 현대차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죠. 기대감이죠. 네. 또 테슬라 분들 또 싫어하시니까 절대 따라잡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현대차의 기술력이라든가 앞으로의 그 어떤 마케팅 능력, 제조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합했을 때 어떻게 보시나요? 현대차의 경쟁력을?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테슬라 주가 관련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화면을 좀 보시면 이게 전기차 분야에서만 탑10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을 제가 나타낸 거거든요. 한번 보시면 요 밑에 현대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1.8%였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현재 2.8%대로 올라왔고요. 지금은 지난 3분기 기준으로만 보면 요 시장 점유율이 한 6%대까지, 그러니까 글로벌 탑3 안에까지 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전기차 부분에서? 네, 맞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전기차 생산 플랫폼인 eGMP가 가동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보통 eGMP 기반으로 해서 연산 생산할 수 있는 양이 한 최소한 30만 대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전기차 부분도. 네, 30만 대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의선 부회장이 일단 정식적으로 이제 회장이 취임을 하면서 공식적으로는 이제 내년부터는 이런 친환경차에 상당히 좀 비중을 많이 좀 실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 그리고 이런 친환경차 브랜드인 아이오닉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이미 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아이오닉 5, 6, 7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현대차의 전기차를 좀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인프라가 좀 상당히 잘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내 같은 경우, 그러니까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가 국내 우리나라의 이제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SK이노베이션과 같은 배터리 셀을 만드는 회사들이 다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들이 좀 상당히 좋고, 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글로벌 생산 기지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산 기지들이 다 있고 그 근접한 부분에 또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배터리를 공급받는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쇼티지나 이런 게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현대차와 그 테슬라를 좀 비교한 장표를 좀 가져왔는데요. 한번 보시면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9년 기준으로 보면 자동차 판매량이 이제 순수 전기차죠. 한 36만 대이고 올해 이게 대략 한 50만 대 부분까지, 그러니까 전년 대비 한 50% 정도 늘어나는 수치를 좀 보이고 있고요.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한 790만 대 정도 이제 판매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규모만 놓고 본다면 당연히 지금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가총액을 좀 비교해 보면 테슬라는 어제 기준으로 660조 원이고 현대차는 40조 원 밖에 이제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매출액 차이도 좀 상당히 나죠. 근데 판매량이 저 정도인데 매출액 차이는 판매량은 거의 한 20배 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매출액 차이는 그렇게 또 3배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높은 거네요. 상당히 테슬라가. 알짜인 거죠. 이게 마치 이제 애플과 삼성의 관계인 것처럼 좀 비교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흔히들 따지는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뭐 거의 뭐 접근을 못 하죠. 트레이닝퍼가 470배나 되고 PBR은 34배 정도가 되니 당연히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대차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현대차, 그래서 아마 현대차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도 이번에 레벨업이 좀 됐었던 것 같고요. 하여튼 뭐 화이팅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감만을 가지면서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니까 확실하게 좀 드러나고, 그 현대차가 이 전기차 전략, 시장 진입 전략이 잘 맞아떨어진다고 하면 상당히 그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현대차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 5년 전에 제네시스 브랜드가 나오면서 저는 최근에 GV80이라든지 뭐 G80 이런 차들을 보면서 뭐 해외 그 독일의 그 유수한 자동차들과 내놨을 때도 물론 이제 제가 그런 면면을 보지는 않지만 제 느낌상 상당히 수준이 정말 많이 올라왔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이제 별도 브랜드, 전기차 별도 브랜드인 이 아이오닉이 나오고 거기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결국에는 코스트 다운을 얼마나만큼 시키면서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부가가치를 생산하느냐인 거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가동되기 시작한다라는 부분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